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로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데요. 동시에 아쉬움도 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엔 현대차가 자사 차량의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쉬쉬하다가 결국 정부가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고요. 현대 기아차에 주로 쓰이는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에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졌는데 수리 교체 비용 전액을 미국에선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세타2 엔진이 쓰인, 그래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국내 쪽에서는 여전히 모니터 중이다. 국내 차는 리콜 대상 아니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서울 지하철 중에 20년 넘은 노후 차량이 많다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래서 4호선 전동차 1954량 중에서 60%가 운행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동차 기대 수명이 25년인데 이를 초과한 전동차가 전체의 14%를 차지했다고 하는군요. 네, 그중에서도 2호선 전동차 절반 이상은 기대수명 2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다도 연식이 너무 오래된 전동차는 안전을 위해서 차례차례 정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참 이런 소식들, 안전된 관련된 소식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수도권 투데이 첫 곡은요, Please Mr. Postman이란 곡입니다. 샘 후이의 노래 듣고 출발하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현대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어백 결함을 숨겼다가 검찰에 고발당하고 엔진 제작 결함 의혹까지 나와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전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YTN 단독 보도가 또 나와서요. 이 자동차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수입차 판매업체가 이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 차량을 마치 신차인 것처럼, 새 차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YTN이 취재해보니까 BMW 차량을 구매한 일부 고객이요, 나중에 이게 전시차구나 사실을 알아채고 나서 항의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졌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전시 차량에 대해서 이를 어겼을 경우에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차량 같은 경우는 임시 번호판이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번호판이 달리고 등록이 되기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등록이 됐으면 모를까 임시 번호판이 달린 차에 대해서는 그거를 나중에 번호판을 달고 새 차로 팔아도 아무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게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메이커별로 양심적으로 전시 차량이다 해서 최소 200~300만 원, 10% 정도 그 이상을 할인해서 팔든지, 아니면 국내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 상대로 전시 차량을 우선 판매하든지 해서 어떤 고객 불만을 없애는 건 기본적인 양심의 소양이고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 부분은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관계당국이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본론은 사실 현대차거든요. 예. 현대차가 자사의 산타페 차량 에어백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쉬쉬하다가 국토부가 이제 검찰에 이걸 고발을 했어요. 문제의 차량은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6월에 생산된 차량으로요. 한 2,500대 이상 되는 그런 차량들이 그 대상 차량입니다. 그래요. 이게 에어백 결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예, 보통 에어백이 운전석과 조수석이 양쪽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수석 같은 경우는 탑승을 사람이 안 했는데도 사고가 나서 이제 에어백이 전개된다, 이제 에어백이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과도한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조수석 밑에 센서가 있습니다. 로드셀이라고 무게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탔을 때만 에어백이 전개하고 타지 않으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도록 결국은 이제 수리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센서라는 게 이제 실험실에서 테스트할 때하고 차에 완전히 조립됐을 때는 어떤 전기 저항이나 여러 가지 값이 틀리기 때문에 차가 출고되기 직전에 0으로 사람이 하나도 안 탔을 때는 제로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간단한 과정을 깜빡 잊고 빼먹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제가 안 정보에 의하면 마이너스 10 정도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결국은 몸무게가 좀 가벼운 사람이 차량에 탑승될 경우에는 네. 사고가 났을 때도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차량 판매 이전에 한 2,300대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출고 전에 다 이제 정비를 하고 진단이 물려서 간단한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66대가 이미 판매가 되고 불이 나게 이제 고객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4명은 좀 상당히 늦게 연락이 됐고 예.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결함이 있을 때는 바로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 순간에 조수석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전개되지 않으면 이게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에어백이 꼭 터져야 되는 어떤 조건임에도 장착이 이제 터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승객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에어백이 전개됐을 때보다 심해지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 예. 에어백 터지는 사고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몸 전체나 흉부에 어떤 타박상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타박상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게 극단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거를 왜 1년 3개월이나 지나서야 알렸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빨리 좀 알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며칠 안에 결함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뭐 처벌받거나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동차 관리법과 시행 규칙은요. 예.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조치 계획을 세워서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도 시행을 했죠. 소유자들한테 예. 연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문에 공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 규정이 돼 있고요.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결함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네. 뭐 대부분 이런 경우 가지고 징역형까지는 않고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1억 미만의 벌금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뭐 기업의 어떤 이미지에 비해서는 아주 하찮은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숨기고 벌금으로 마무리하려는 그런 만연된 행태가 또 벌어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참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담당 관계자의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결함 은폐 의혹도 있었지만 엔진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YF 예. 소나타, 뭐 그랜저, K5, K7 이런 차종에 장착된 엔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세타2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미국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현대 측의 어떤 해명 자료를 보면요. 엔진의 조립 공정상에 불순물이 유입됐다. 결국은 이제 공장의 청정도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 엔진이라는 것은 이제 고온에서 빠른 속도로 피스톤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기계거든요. 예. 결국은 쇳길이 부닥치다 보니까 마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데 손상이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고자 엔진 오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엔진 오일이 여러 곳에 이제 뿌려주면서 그게 윤활 작용을 하는데 엔진 오일이 흐르는 좁은 구멍이나 틈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윤활 작용이 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이런 데서 피스톤 운동을 전달해 주는 데 대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저항이 심해지니까 예. 커넥팅 로드라는 부품이 소음과 진동이 아주 심해지고요. 예.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엔진이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커넥팅 로드가 이제 어떤 팔 같은 거죠. 피스톤을 위아래로 그렇죠. 움직일 때. 예.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예. 그런 부품이 깨진다라고 하면 엔진이 정지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고속주행 시 엔진이 꺼졌다.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 관련 보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이제 소음 문제와 그 커넥팅 로드가 깨져서 엔진 룸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게 고속주행 중에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어떤 값에 따라서는 피스톤이 위로 치서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결함 보고가 됐었고 예. 국내에서는 뭐 소음 진동이 상당히 심해졌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좀 약하게 몇 건 보고가 안 돼서 100분의 1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봐도 같은 엔진에서 유사한 결함이 발생했는데
현재 국내 상황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이런 데서 이 원인을 조사 중이고 원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윤활작용에 의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원인은 조사 중인데 이게 큰 소음이 나는 이유는 또 휘발유 차지만 거의 뭐 경유차처럼 막 달달달달 소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엔진 내부의 피스톤 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 실린더 내벽이 막 긁히면서 소리가 막 크게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문제점들이 만약에 엔진 자체의 결함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보상해 준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국내 이제 결함 그 건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2011년에서 14년형까지가 고발이 들어갔는데 11년, 12년형은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문제 결함 건수가 많아가지고 보상 조치로 합의를 본 것이고요. 예. 13년, 14년 출시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결함 건수처럼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어허. 결론은 국내에서는 고발 건수나 결함 보고 건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미국과 동일하게 일단은 보증 수리 기간부터 연장해주는 어떤 기업체 이런 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으로 번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게 어떤 법적 보상으로까지 미국처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미 엔진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사람들도 그 해당 수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미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기존에 수리한 사람들은 수리비에다가 뭐 견인 비용에 렌트카 비용에 이런 모든 비용을 다 보상해 주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레몬법 같은 소비자 보호법이 워낙 강화돼 있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또 집단 소송을 거쳐서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2011년, 12년 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 처음에는 13년, 14년형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결론은 왜 그 보고 건수가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하지만 11년부터 14년까지 소비자들이 단체로 집단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 나눠서 이렇게 보상 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뒤에는 이제 보증 수리 기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소비자들을 위한 대처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원인 자체를 좀 더 파악해보자 이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이런 엔진이 쓰이는 차량은 어떤 차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세타2 엔진이 들어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소나타고요. 예. 동일한 엔진이 일부 들어간 그랜저나 K5나 결국 같은 현대 기아 그룹 내에서 쓰이는 차 종에는 세타2 엔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 차종들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소음 때문에 정비를 자주 맡겨서 엔진을 자주 교체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만약에 그 회사 차원에서 법적 보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으면 될지 뭐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기록들을 좀 남겨놔야 됩니까? 예, 이제 법적으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미국 예.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 때문에 엔진을 교체해주고 보상 수리를 다 해줬지만 국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법적으로 집단 소송까지 안 간다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콜이냐 무상 수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리콜 조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영수증을 정확히 챙겨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돌려줍니다만 리콜이 아니고 우리가 무상 수리로 가겠다. 왜냐? 그 보고 건수가 상당히 적고 국내에서는 아직 뭐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면서 엔진 시동이 꺼지고 멈춘다까지 보고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음 진동이 심한 정도니까 예. 안전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우리는 리콜은 아니다. 무상 수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요. 무상 수리와 리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상 수리는 먼저 알아서 자기 돈으로 고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과 차별성을 논하기 이전에 뭐 기업체의 어떤 양심으로 그다음에 가장 논리적인 부분으로 예. 보상 수리든 리콜이든 그것에 대해서 손해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엔진 교체 비용이나 아니면 자기 비용으로 고친 사람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정확히 첨부하면 그 돈을 돌려주는 리콜에 상응하는 이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뭐 공식적인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한 지상파 방송에서 최근에 이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거기서 예. 그 한 일부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서 커넥팅 로드가 깨지면서 엔진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사례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과연 현대차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고 리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이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와 어떤 해외 소비자에 대해서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 차별이 아니냐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요즘 뭐
다양한 어떤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교수님 보시기에도 어떤 해외에서와 국내에서의 그런 입장이 분명히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요, 뭐 제가 어디 기업체를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체라는 것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수익이 최우선이고 그 수익의 손상이 갈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가 떨어질까 봐 양심 선언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플러스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보호법이 워낙 강화돼 있고요. 징벌적 벌과금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요타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급발진이라고 판명난 건 아니지만 급발진에 대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몇 천억의 벌과금을 물리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메이커들이 소비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결론은 기업체가 왜 역차별을 하느냐, 양심적으로 해라. 이런 건 당연히 요구해야겠지만 그것을 법규를 만드는 관련 당국에 적극적이고 아주 엄한 어떤 징벌적 벌과금 제도 도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와 국외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환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베이스 아래서 기업체 양심에 좀 호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알고도 당하거나 저지를 수 있는, 또 몰랐다가 뒤통수 맞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보험 사기. 수도권 투데이 특별 기획 코너,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서 꼭 챙겨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격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잠시 후 서울시 소식 수도권 행정탐방으로 이어가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서울시 행정탐방하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순환축제 위아자 나눔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 구입하고 쓰지 않은 물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최영효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위아자 나눔장터. 이게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자세히 해 주시죠. 네, 위아자 나눔장터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꿈과 함께하는 위스타트의 위, 공익문화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가게, 아짜하고 그리고 나눔장터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앞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순환 축제이고요. 16일 일요일입니다. 서울의 도시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강화문 광장으로 나오시면 이 축제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로 12회째이고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축제 정말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이날 광화문 광장 가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12회 위하자 나눔 장터에서는 시민, 기업, 단체가 참가하는 재활용 나눔 장터를 비롯해서 배우 김수로, 배우 소희현 등 연예인부터 이연복, 에드워드 긴 등 유명 셰프까지 120여 명의 명사, 스포츠 선수 스타가 기증한 애장품의 경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스타 및 명사들의 기증품 경매는 강원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11시 30분부터 15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이 외에도 강원광장 곳곳에 체험 이벤트와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그렇군요. 이 경매는 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 스타의 애장품 내 갖고 싶다. 그러면은 손들어서 뭐 표하고 이러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건데 특히 이 스타들, 명사들의 기증품 경매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분들 참여하시는지 더 알려주세요. 예.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업인, 문화인 등 각계 명사들이 다양한 물품을 기증해 주셨는데요. 예. 조금 더 소개를 하면, 배우 배용준의 와인과 저서, 배우 김수로의 스냅백, 그 다음에 가수 문희준의 티셔츠, 프로골프 안병훈의 골프채, 네. 국내 프로야구단 및 수원 삼성 블루윙스 축구단의 사인볼이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연복 셰프의 수정방, 에드워드 긴 셰프의 조리복, 작가 조정래의 태백산맥, 200세 인쇄기념 가죽 장령본, 김동현 SK텔레콤 사장의 스피커와 김수천 아시아나 항공 사장의 황제 침향원 등 명사들과 기업인들의 기증도 이어졌습니다. 네. 기증품들은 위하자 나눔 장터에서 마련된 명사 기증품 경매 코너를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경매에 참가하시면 물론 됩니다. 예. 경매에 나오는 물품은 위하자 나눔 장터 홈페이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탐나는 게 많네요.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수익금 자체는 저희가 이제 위하자 나눔 장터가 올해로 12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이제 서울시에서만 한 256만 명의 시민이 전국적으로는 총 379만 명의 위하자 나눔 장터에 참가해 주셨는데요. 네. 서울시에만 9억 7,450만 원, 전국적으로는 한 14억 926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는데요. 이 많은 돈 어디에 씁니까?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 전에 기부되어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의미 있는 순간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주말에 나들이 하기도 좋은 이 행사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 최영효 사무관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중국어 모범생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모범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배울 때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선생님. 네.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책 요즘 뭐 읽으세요? 전 예전에는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요. 요즘은 교육 트렌드 알기 위해서 교육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이렇게 일 중독자, 워커홀릭. 일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일도 겸해서 아이들 육아서적도 좀 보고. 그래요? 겸사겸사. 참. 근데 또 이 책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독서다운 독서다라고 해본 게
사실 삼국지 읽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삼국지. 그렇군요. 만화로 먼저 접해서 좀 흥미를 가지고 또 책으로도 한번 쭉 읽어보고. 네. 근데 이제 뭐 한국인들에게는 막 이렇게 익숙한 책인데 뭐 중국에도 뭐 워낙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삼국지. 예. 중국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삼국지는 한국인들에게도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중국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삼국지 많이 읽어요. 산国志이 삼국지인데요.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산国志. 네, 한 번 더. 산国志. 산国志. 네, 여기서 싼은 하나, 둘, 셋 할 때 3세자. 네. 네, 셋을 뜻하는 싼. 그다음에 고원은 나라 국자. 그리고 쯔는 기록 지자거든요. 네. 그래서 삼국지는 중국어로 산国志. 산国志. 네, 맞아요. 삼국지. 뭐 삼국지 하면 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고 있으면은 어렸을 때는 막 어떤 큰 꿈을 갖게 되는데 뭐 나이 들어서는 이제 막 계략을 알게 되고 막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조조, 유비, 관우, 장비, 뭐 제갈량까지 네네.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인물들은 뭐라고 발음해요? 네,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먼저 조조는 차오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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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조는 좀 안 좋은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인들은 조조를 굉장히 책략가라고 생각해서 네. 존경하는 분들도 많아요. 조조 배우고 유비도 배울까요? 유비는 려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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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우는 관유. 관위. 관유. 관위. 제갈량 어떻게? 제갈량은 제갈 공명이라고도 하죠.诸葛亮.诸葛亮.诸葛亮.诸葛亮. 네, 오늘은 삼국지 산国志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산国志.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8344번님, 저도 산国志, 삼국지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반가운 이름들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우가 참 좋더라고요. 관위. 멋있습니다. 다음 기회 중국어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궁금한 점들도 좋고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열려있죠.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여러분의 이야기들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를 주제로 한 그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이죠.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을 드립니다. 문자 보내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리니까요. 어떤 문자든 좋습니다. 샵 0945번으로 넣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린데이의 Still Breathing.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오늘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전에도 경기도청 이전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엔 용인시가 경기도청을 용인의 경찰대 부지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네, 그 용인시가 그 옛 경찰대 부지에 그 경기도청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대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남은 자리가 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네. 이곳에 대학 건물과 강의동 또 그 체육관 시설 등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도청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청 현재 그 광교 신도시에 짓기 위해서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3,300억 원 정도가 그 들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는 경찰대 자리로 그 도청을 옮기면 비용이 뭐 아주 적게 들고 그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그 밝혔습니다. 예. 게다가 그 광교 신도시보다 경기 남부나 북부 지역 주민들이 오기 편하게 교통도 그 편리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그 광교 신도시는 이미 개발이 끝나서 그 인구가 많이 그 밀집한 곳인데 이런 곳보다는 그 좀 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적인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용인시청의 그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광교 신도시로 이전을 결정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장 그 도청사 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그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랫동안 그 경기도와 도의회 또 광교 주민 간의 그 협의를 거쳐서 이전 사업을 그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수원시도 그 광교 신도시로의 이전은 확고부동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광교 신도시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도청사 이전은 광교 신도시로의 이전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경기도청사는 광교 신도시가 처음 계획될 때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설계됐었는데, 예. 김문수 지사 때 재정난이 심해서 이전이 잠정 중단됐었죠. 이에 광교 신도시 주민들이 김 지사를 고소하는 등 갈등을 겪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남경필 지사가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광교 신도시로의 이전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표를 의식한 결정 때문에 취임 이후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안이 나온 만큼 광교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말씀 중에 남경필 지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남 지사 이야기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왔다면서요? 네, 최근 이틀 동안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안전행정위와 국토교통위가 감사를 벌였습니다. 위원회는 다르지만 대부분 남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나 남지사가 주장했던 수도 이전과 모병제, 또 핵무장 준비론, 또 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의원들은 남지사가 전국적으로 특강을 다니는 등 이미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질문을 퍼부었는데요. 연정은 좋지만 내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연정도 끝나지 않겠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의원들은 또 대부분 수도 이전과 모병제 등의 주장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슈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였는데요. 답변에 나선 남지사는 도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이슈들 역시 대한민국을 리빌딩하기 위한 계획이지 대선을 고려한 여론문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내용은 관리비 비리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 경비는 연간 예산 한도를 정해서 해당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라는 무리한 할부 공사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종전에 1명에서 2명 이상 선출하도록 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또 500가구 미만의 단지도 회장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단지의 경우 입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경기도가 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동주택 단지는 이런 개정 준칙을 참고해서 다음 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경기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When it's love you give, I'll be your man of good faith. 자, 오늘 끝곡은 스팅과 로드 스튜어트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가 모였습니다. All for Love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